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과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와, 저 사람은 운이 정말 좋다. 저 사람은 운이 나빠서 안타깝네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리고 운과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운명학에 따르면 운은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일생 내내 고정되어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보통 사주팔자를 따지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운이란 것은 내가 타고난 것에 더해 후천적으로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걸 알고 극복해내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 당장은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선심으로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올 때 그 기회를 잡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로 중요하지요. 누군가는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누군가는 좋은 운의 현상을 느끼고 기회를 잡아 돈과 명예, 사람, 건강 등 원하는 것을 얻곤 하니까요. 오늘은 5만 명의 운에 대해 연구한 저자의 책 속 지혜를 통해 운이 나에게 물밀듯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10가지 징조와 운을 좋게 만드는 원리와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야. 사람이 돈을 비껴가는지 돈이 사람을 비껴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저 사람 생긴 걸 봐. 어디 봐서 돈이 붙게 생겼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돈벼락이니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 수밖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매우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운의 의미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로병사가 자연의 질서와 순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밝혀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자연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얼개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지는데요.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등 사람마다 가짓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 인생 트랙의 차이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따라가느냐, 축구공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을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 내내 죽어라 축구공을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공을 차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를 잘한 스타급 선수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또 정확하게 공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를 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을 잡으면 끈질긴 집념과 투혼을 발휘해 골로 연결해내지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트랙을 걸을 때와 비교해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최고의 인생 트랙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지겠지요. 안타까운 것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최저의 인생 트랙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10가지.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좋은 운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대비하시려고 하시겠지요?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집니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낍니다. 악연이 끊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멀어진다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악연과 멀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요.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됩니다.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습니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진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마음가짐으로 변화해 갑니다.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을 만족하지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험,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깁니다. 취향의 변화가 생깁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까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을 줍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갔다면 분명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워하는 미래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세세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운명이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고난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은 움직이지요. 행동, 즉 우리의 움직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명을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사람의 그릇은 타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의 성질은 한번 만들어진 후에는 비록 깨질지언정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릇은 크기, 모양, 재질, 경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모양은 투박하지만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릇이 있는 반면 아름답고 섬세하게 세공되어 쉽게 깨지는 유리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명분의 식사를 담을 크기의 대접만한 그릇이 있고 또 간장 종지로 쓰일 법한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릇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 즉 천성과 천명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본성이자 본질인 것이지요.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부모님과 형제들, 타고난 외모와 성격 등을 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네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것들이지요. 이제 운의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은 바로 이 그릇의 쓰임새와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릇이 크다, 작다, 단단하다, 무르다 등의 개념은 명의 영역이고, 그릇의 용도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운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릇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땅에서 태어나 일정한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25세에 취업을 하고 31세에 결혼을 하고 35세에 이직을 하는 인생살이가 바로 운의 영역에 속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이란 게 명과 운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의지해 굴러가는 수레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학에서는 명과 운의 균형과 조화가 인간의 기륭화복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당연히 명과 운의 불균형과 부조화는 우리의 세상살이를 힘들게 하기 마련입니다. 바퀴의 크기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다면 수레가 잘 굴러갈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타고난 천성과 천명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에 비유하자면 큰 그릇은 쓸모는 많으나 옮기기가 어렵고 작은 그릇은 옮기기는 쉬우나 쓰임새가 적어요. 그리고 모양이 예쁜 그릇은 깨지기가 쉬운 법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상대성의 논리로 살펴보세요. 자연의 균형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 즉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라는 운명학의 가르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답니다. 명이 부족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의 작용이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명의 가치를 키우는 운의 경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은 좋으나 명이 좋지 않은 사람과 명은 좋으나 운이 좋지 않은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명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구분이 없고 운 역시 누구에게나 좋고 나쁜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 자체도 매우 상대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인지라 그냥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보여주는 삶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타고난 그릇이 작고 격이 낮은 사람이 매우 운이 좋은 경우와 타고난 그릇과 격이 뛰어남에도 가장 좋지 않은 운을 만난 경우를 비교하면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후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전자보다 우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작은 가게의 주인이 소위 대박이 나서 매일 돈을 쓸어 담는 경우와 연간 매출 1천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해 오던 중견 기업의 사장이 예기치 않은 실수로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운명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답니다. 좋은 인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운명학에서 인연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의 유명한 말씀 중 인연 함부로 맺지 마라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채운 후에
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 여러분의 그릇이 채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을 온전히 채우고 나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그릇을 넓힐 수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3가지 특징.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고난 그릇의 크기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 부자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다만 제가 축적한 운명학적 데이터에서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을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시나요? 돈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력,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지지요.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지요.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 했던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들어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세상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세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혼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인간에 대해 재혼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로 준재벌의 위치에 오른 고객이 선생님 믿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로 없어요라는 말로 제게 세상살이 어목함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따뜻한 인심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재혼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행운은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이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나무 밑에 있는데 입을 벌리자마자 감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로또 복권을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을 때를 의미할까요? 물론 횡재수도 운의 영역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횡재수는 바로 손재수로 이어져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여기서는 느닷없이 얻고 있는 횡재수보다는 운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운명학 역시 자연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돈과 명예가 따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좋은 인연을 만나 쉽게 난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은 하지 말라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을 공치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셈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 이것이 운명학에서 다루는 행운의 제일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운의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밝히는 게 운명학이지요. 먼저 운명학에서 말하는 방향의 의미를 풀이해 볼까요? 개개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명과 운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한 갈래 길만 직선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굽이굽이마다 몇 갈래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곡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바로 선택의 시간이지요.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을 선택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사다리 타기 게임의 비유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다리 타기 게임은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세로 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무조건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선택의 순간이 오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행로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단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는 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로선이 랜덤하게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옮겨 타느냐, 내려올 때 옮겨 타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학에서 말하는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을 선택한다면 내리막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타이밍을 선택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옮겨 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수확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답니다. 나쁜 방향이라 할지라도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하면 손실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요.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구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원에 맞는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 역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거래자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 부동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처음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면 최소한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부동산을 팔려고 애를 쓴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자 거래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주어진 몇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여러분은 도표까지 만들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한 뒤 어떤 길을 택해도 비슷했을 거야. 또는 그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고는 그래, 결국 그 길을 택할 운명이었던 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운명학적 진실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이며 여러분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운명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타이밍과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옮긴다면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현재 사귀는 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산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 등에 대한 답은 언제나 명쾌하답니다. 귀인을 맞이하고 받들면 끝이 길하다. 인연에 맺고 끊음이 인생사이다. 인생 사이에는 언제나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합니다. 자연에 변하지 않는 섭리이자 질서이지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차분하게 뒤돌아보세요. 크건 작건 인생 변곡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변하는 시기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멀어지거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등 주변에 있는 인연의 모습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까 운이 좋아지기 전 악연과는 멀어진다는 말을 하였지요. 이처럼 인연이 끊어지거나 새롭고 좋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주역에서 변하는 시기에는 세 사람의 손님이 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사람이란 천지인,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춰지고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이 변화를 감행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를 도와줄 귀인의 출현을 가장 가시적이고 즉자적인 판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귀인이 내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공경하여 맞이하고 뜻을 받들어 실행하면 언제나 끝도 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선연이고 누가 악연일까요? 지금까지 당신과 옷깃을 스쳐 지나갔던 무수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추억과 나빴던 기억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희미한 잔상은 잊어버리고 비교적 잔상이 또렷한 인연들에 집중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 인연들이 보여주는 처음과 중간과 끝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처음은 나빴다가 끝이 좋은 사람, 처음과 끝이 일관된 사람으로 나누어지겠지요. 여러분이 만난 인연들은 모두 여러분의 인연 시간표에 따라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이 만났던 인연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운이 좋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그리고 운이 나쁠 때 어떤 인연을 만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행복과 불행이 있듯 선연과 악연 역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못한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비춰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같은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인연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인연으로 남게 된답니다. 귀인은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 길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인연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나타나 원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지요. 그런데 이 같은 귀인의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내 안에 귀한 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너무 흐려진 탓은 아닐까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운명학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 귀인을 만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이룬
3,500명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귀인을 만나 팔자를 바꾼 시기도 모습도 인연도 각기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귀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이 별난 헤어스타일이나 기괴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살이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갈 만한 고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개성 역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둘째, 일명 거지 근성이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거지는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빌어먹는다는 것은 구걸하여 거저 얻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투자해야 합니다.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받은 귀인은 몇 배를 곱해서 돌려줍니다. 여러분이 10을 투자했다면 그 100배를 부풀려 1000을 돌려줄 것이고 100을 투자했다면 10,000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0인 상태라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의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답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귀인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귀인을 만날 운이 있는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가지 단점으로 상대방 전체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귀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또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마침내 귀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구독자님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났는데요. 책 속의 구절 중에 좋은 인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와닿았어요. 매번 책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보며 항상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멀리서나마 함께 소통하고 좋은 인연이 되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했지요. 또 이야기를 통해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그리고 운의 원리까지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좋은 운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